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워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의 고통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삼성이 아쉽게도 넥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은 오늘 2차전에서 서력에 나섭니다. 포항시가 통합정수장 사업 추진보다는 낡은 수도관을 바꿔 연간 3천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힐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힐링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아침에는 초겨울처럼 춥지만 한낮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활동하시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코끝이 시릴 정도로 공기는 차갑지만 오후가 되면서 추위는 빠르게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4.8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되고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 의성 역시 한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따스함이 살짝 감돌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교차만 유념하신다면 낮 동안 하늘도 맑기 때문에 늦가을 정취 느끼기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극심하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우리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대기까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몸에 좋은 차 한 잔으로 건강하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째 이어진 대구의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집을 새로 구하거나 옮기려는 수요자들은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집은 아무래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계획으로는 한 5년 뒤쯤은 돼야 그래도 전세 자금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좀 대출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너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진 뭐 사야 되거나 아니면 월세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7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와 부작용이 되풀이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9.1 부동산 정책 역시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미미했고 집값 상승과 전세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두 차례의 금리 인하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겼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가계대출 자체가 가계부채 자체가 너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 부분만큼 어떤 자산 효과, 예를 들어 소비를 늘리는 효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달 말 내놓은 전월세 대책 역시 월세 유인책일 뿐 전세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지금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지하철 환기구의 14%가량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가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동안 대구시 내 지하철 환기구 434곳을 점검한 결과 14%가량인 62곳의 환기구 안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량 내용은 고정 볼트 체결 불량이 가장 많았고 잠금 장치 불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지하도 상가와 지하주차장, 일반 건축물 환기구도 점검한 결과 70여 곳에서 안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안전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경관위원회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어제 저녁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대구 시내 야경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도시철도 3호선 인근의 대구 도심 야경에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야간 경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도시경관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발 가능한 부분을 대구시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014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양팀 에이스의 맞대결로 팽팽하던 경기는 불펜 투수들에 의해 승패가 갈렸고 결국 삼성이 1차전을 내줬습니다. 오늘 2차전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그 최고의 에이스 벤데널크와 20승 투수 베네켄이 나선 한국시리즈 1차전. 두 선수 모두 3회 2점을 내줬지만 6회까지 호투를 이어가며 팽팽한 1차전의 긴장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삼성 불펜. 다소 우위가 예상됐던 삼성의 개투지는 차우찬이 8회 강정호에게 투런을 허용하며 결국 4대2로 1차전을 내줍니다. 1차전을 이겼으니까 좋은 흐름이고 또 흐름은 이어가되 또 오늘은 오늘로서 끝난 거니까 또 내일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게임 한 게임 잘라서 승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리즈 1차전을 내준 삼성. 무엇보다 안지만의 투입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지만 선수 투입 시기를 좀 놓친 게 아쉽고요. 사실은 오늘 연습 전에 안지만 선수 등에 조금 담 증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좀 미룬 것이 조금 실패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우찬이 내준 홈런도 아쉽지만 3회 나바로의 홈런 이후 9회 원아웃까지 19타자가 연속으로 범타를 기록한 삼성. 2차전 선발로 삼성은 윤성환, 넥센은 소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침묵한 중심 타선의 부활 여부가 삼성에겐 절실합니다. 홈에서 반드시 1승 1패를 맞춘 뒤 목동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진 삼성에게 오늘 경기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경북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로 1.5%를 기록했던 지난 5월 이후 5개월째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이 0.5%, 경주가 0.3%, 안동이 0.6%, 구미가 1%로 나타났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주택, 전기, 수도 요금이 1.7% 올랐지만 교통비는 3.6%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105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6조 5,770억 원으로 전달보다 6.95%가 줄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각각 5억 8,500만 주와 3조 6,092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서 9.14%, 6.94%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롱 플라스틱과 성산, 남선 알미늄이, 코스닥에서는 현대 IBT, SNS텍, 네이처셀이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포항시가 수돗물 부족에 대비해서 통합정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수장 건설보다는 낡은 수도관을 바꿔서 연간 3천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하루 23만여 톤, 이 가운데 64.7%만 포항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8만 톤씩 연간 3천만 톤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수도관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포항이 전국적으로 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생산되는 수돗물의 실제 사용 비율을 나타내는 유수율도 경북 평균치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400억 원이나 드는 새로운 통합 정수장 사업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 최초로 상수도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포스코 건설에게만 우선권을 준 꼴이 됐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포스코 건설하고만 그런 사업 제안서나 투자 의향서를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 건설의 투자 사업 제안과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도 사전에 시의회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시의회도 포항시가 여러 업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사업비를 절감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하지만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낡은 정수장 개선과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정수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포스코 건설도 최초 사업 제안자에서 채택됐을 뿐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민간 투자 사업하는 것 자체가 민투법에 최초 제안자가 있습니다. 그 최초 제안자가 포스코 건설이지 다른 어떤 뭐 특혜 유혹이라는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한편 포항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통합 정수장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화재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노래연습장, 지하공연장 등 2,300여 곳이고 전기와 가스, 소방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와 전선 배선 상태, 가스 차단기와 경보기 작동 상태, 가스 밸브 노후 여부, 소방시설 확보 상태,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드러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불법 행위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반핵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원전과 갑상선암 연관성 판결 이후 고리원전 인근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80명과 전남 한빛원전 10여 명, 경주 월성원전 4명 등 1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인근 지역은 상당수 마을에서 갑상선암 발병 실태를 조사하는 등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 실제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달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 씨 가족은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청구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후에 있을 유사소송에서 원전 측의 잘못을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힐링이 요즘은 힐링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영주시가 힐링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잡한 사회,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은 호젓한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둘레길, 올레길 산책뿐만 아니라 명상과 요가, 스파 등 힐링 관련 트렌드는 음식과 의료, 관광 레저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면서 유망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웰빙 산업의 이 정신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된 그런 새로운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연간 10에서 12% 이상씩 높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힐링 중심을 시정 목표로 설정한 영주시는 힐링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힐링 아이템을 차별화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영주시가 백두대간과 부석사, 소수서원 등 뛰어난 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백두대간과 유교문화의 정수인 선비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자원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업과 연계하여 문화 생태 힐링 벨트로 조성한다면 힐링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힐링은 아직까지 신산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산업적 분류를 위한 제도적 장벽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힐링도시 프로젝트를 수립해 전국 최고의 힐링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이 정해주신 시정구대로 우리 힐링 중심의 그런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울진의 금강송 숲길, 담양의 중록원 등은 이미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상징으로 부상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힐링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젠 단순한 지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힐링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역의 우수 수출 기업이 참가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본부와 대구 본부 세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우수 수출 기업 초청 제1회 청년 일자리 두드림 취업 박람회가 오늘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대구텍과 평화전공, 아진산업 등 지역 대표 수출기업 21개가 참가해 구직자 면접을 실시하고 우수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2014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에 참가할 스무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한 팀이 2인 1조로 구성되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를 지나 앞산 터널을 돌아오는 24.7km 구간을 운전합니다. 출근길에도 코끝이 시릴 정도로 공기는 차갑지만 오후가 되면서 추위는 빠르게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8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 의성 역시 한낮에는 19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따스함이 살짝 감돌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유념을 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날씨까지 맑기 때문에 늦갈 정치 느끼기 참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안동의 가시거리 300m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구미는 2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은 여전히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8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입동은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주말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